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85만 8,04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2만 4,951명, 완치 70만 3,464명으로 집계되어 2.9%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0,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중국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맞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먼저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고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질문에 답하고 의자에 앉아 왼쪽 팔에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정상 중에 중국 백신을 접종한 첫 번째 국가 지도자이며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자국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백신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장 먼저 맞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날부터 4월까지 의료계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우선 접종하고 이후 내년 3월까지 전체 인구의 70%인 1억 8천여만 명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장은 중국 시노백 백신의 효과는 65.3%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최저 효능은 50%이기 때문에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에서 예방접종을 중국 시노백사 백신으로 시작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이슬람계 정당의 총재는 시노백 백신의 효과가 65%밖에 안 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SNS를 통해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는 시노백과 손잡고 작년 8월부터 반등해서 현지인 지원자 1,6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3상 시험을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해당 백신은 시험에 참여한 국가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참여한 국가가 발표한 효능은 터키가 91%로 가장 높았으며 브라질은 50%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효능이 가장 높은 터키와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반면 인도네시아는 일반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효능 결과가 더 낮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노백은 지금까지 검증된 백신 제조 공법을 사용한 백신으로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백신보다 부작용 면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끼따스나 끼따 등의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주간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연말연시 연휴 기간 감염 확산 등의 이유로 2주 더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입국 제한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규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끼따스나 끼따 등의 소지자들 중 허가증 및 재입국 허가 기한이 만료될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간 중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 전 3일 이내에 발행된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인도네시아 도착 후 PCR 검사를 실시해 검사가 음성일 경우 정부 지정 호텔에서 5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2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인도네시아 항공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년 전에도 비슷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189명이 숨진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조종사 훈련 시스템과 여객기 정비 기술력, 항공교통 통제 능력 부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독재 정권인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후 별다른 규제 없이 민간의 항공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저가 항공사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민간 여객기 사고는 모두 104건에 달하며 이 사고들로 1,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사고율이며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때 인도네시아 항공의 취항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인도네시아 항공업은 최근 몇 년간 많이 발전해왔지만 최근의 사고를 놓고 볼 때 제대로 된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스리위자의 항공의 추락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 실수나 항공기 결함, 좋지 않은 날씨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회수된 블랙박스를 분석하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 수색 현장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12톤급 규모의 연구 선박 아라호가 투입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라호가 보유한 수심 측량 및 지층 탐사 장비가 수색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신뢰지수가 작년 12월에 96.5로 낙관 수준에 가깝게까지 회복했지만 올해 초 자카르타에 강화된 대규모 사회적 제한 조치와 발리의 활동 제한 조치로 인하여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했다고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전문가는 자바섬의 도시들과 발리에서 연장된 사회적 제한 조치가 2021년 1, 4분기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며 도시 밖에서 사람들의 이동성이 제한될 것이고 식당 및 쇼핑센터의 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의 무료 접종과 정부 보조 금지급 확대가 소비심리 및 경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절벽은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중산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최대 배터리 기업 중 하나인 중국 CATL과 GEM이 인도네시아 니켈 광구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리튬 인산철에 이어 니켈 기반 배터리 분야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하이니켈 배터리 분야에도 영향이 미칠 예정입니다.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 GM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구 보유 지분을 2배로 늘려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GM은 자회사를 통해 니켈 광구 지분을 76%까지 확대한 것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 공략의 일환이라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2,100만 톤으로 추정되며 호주에 이어 매장량 세계 2위이며 해당 자원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주원료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자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런던 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은 1톤당 17,667달러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 지수의 반등에 따른 하락으로 2.44% 하락한 가격입니다. 니켈은 2019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인 1톤당 18,000달러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2020년 중 16.23% 상승하였고 2021년에도 6.31%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메탈마켓의 애널리스트는 니켈의 수요 공급 면에서 보면 니켈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설연휴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설연휴 기간 중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니켈의 소비가 줄어 연휴 기간 후에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여러 지방에서 코로나19가 재발하고 설연휴 이후에 더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원자재의 거래 및 수송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애널리스트는 말했습니다. EDN-F4의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녹색 경제 발전과 세계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는 니켈과 동의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니켈 가격은 공급 부족과 수요 확대로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가짜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사기를 벌인 그랩도고 인도네시아의 사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매 사이트의 온라인 물품 사기 피해자는 총 980명이며 피해액은 170억 루피아에 달합니다. 국가경찰범죄수사국의 사이버 범죄국장은 사기 용의자는 다양한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열고 판매된 상품의 물건을 보내지 않고 피해자들의 돈만 가로챘다며 실제 물건을 받은 구매자는 9명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쿠닝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 호스팅을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명의 고객관리팀 직원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가 범죄 수익금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한 혐의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당 용의자는 전자정보거래법에 따라 최고 징역 6년과 최고 1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출판기업 미래엔과 비상교육이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책마루 도서관에 각각 400여 권의 도서와 교재 1000여 권을 기증하였습니다. 미래엔 출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를 제작한 기업으로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교과서 개발 사업 및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교양도서를 출판하여 대한민국 문학사의 큰 축이 되는 출판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교과서 발행 등 새로운 학습 방법과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래 교육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설립된 비상교육 출판사는 교과서 및 다양한 교재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교육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열고 있는 교육문화 기업으로 유아부터 초중고, 교사, 학부모, 외국인까지 교육문화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는 출판사입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측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재와
교양 도서를 기증해준 두 출판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는 코로나 방역 규정으로 드라이브스루 책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과 반납 시 자외선 책 소독기를 이용하여 철저한 소독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